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정뉴스 시작합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로 상향 조정됐는데 지난해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주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그늘 찾기 바빴고 아이들은 분수 속을 뛰놀며 몸을 적셔 더위를 달랩니다. 7월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34.5도에 이어 춘천과 청주, 대전 등이 33도를 넘었고 서울도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날까지 장맛비로 공기도 습해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았고 한창 달궈진 도로 위 온도는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더워서 사실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물놀이 하다 보니까 또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하늘도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 이천과 여주 양평, 강원 홍천 춘천, 충남 부여와 경북 의성 등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도 하루 전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찜통더위가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도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돌입은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르고 2021년보다는 19일이나 빠른 것입니다. 행안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더위가 지속되면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 등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간 장마는 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천천히 북상해서 화요일쯤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과천에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50대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수원에서 붙잡힌 20대 여성은 사망한 아이를 대전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모든 유령아동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이 밤 10시쯤 50대 여성 A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9월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져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밝혀 경찰은 정확한 매장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한 건 아닌지 범행에 가담한 가족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수 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해 A씨는 1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경기 수원 인계동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B씨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씨는 2019년 4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출산한 남아를 대전 유성구 빌라로 데려와 사흘 남마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색을 앞두고 갑자기 다른 곳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경찰은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추궁해 안매장 장소를 확인하는 대로 사체 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성소수자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알리는 퀴어 축제가 서울 을지로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광장을 벗어나 축제가 열린 건 8년 만으로 인근에서도 반대 집회가 열렸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지개색 깃발이 넘실대는 거리. 손팻말을 들고 다양한 소품을 착용한 사람들이 한껏 개성을 드러냅니다. 성 정체성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성소수자 문화 축제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내가 나인 채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피어나라 피어나라라고 우선 지었고요.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축제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 가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퀴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무지갯빛 행렬이 서울 을지로 도심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 올해는 서울시가 기독교 단체의 청소년 행사에 광장을 내주면서 을지로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참가자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연례적으로 열리던 행사를 먼저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됐다는 것이 성소자랑 탄압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기 때문에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성소수자를 향한 따가운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위험성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그러면은 좀 건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찬반으로 갈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경찰이 50여 개 부대를 배치하고 동선을 분리해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도심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규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기치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서울에서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규탄 대회에는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17개 시도위원장과 당원들까지 총출동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시작한 오염수 방류 저지 대국민 서명이 한 달여 만에 130만 명을 넘겼다면서 국민적 불안이 큰 만큼 정부 여당은 괴담 운운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정한 오염수 방류 대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와 다른 소리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장외 집회에 매달리며 정작 민생은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외 집회에 계속 매달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서울을 시작으로 호남과 충청, 제주 등 전국을 돌며 대여 전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을 각종 괴담 유포의 주범으로 지목한 국민의힘도 비난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향후 전국 주도권 싸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울산시당 워크숍에 참석한 뒤 YTN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도취 발언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야말로 제정신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야당을 향한 김 대표의 막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덮기에 급급한 여당이 야당을 보고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다니 파렴치하다며 김 대표의 막말은 야당은 물론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지난달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늘고 반도체가 회복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흑자 기조가 더 강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갇혀있던 무역 적자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542억 달러, 수입은 531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 6억 7천만 달러 이후 첫 무역 흑자입니다. 15개 주요 품목 가운데 자동차 58%, 선박 99%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늘며 흑자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마이너스 28%였지만 올해 들어 가장 많은 89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하반기에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 반도체 수출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금액이 좋아졌다는 것은 물량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물량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여기에 단가까지 받쳐주면은 아마 반도체 수출 금액은 향후 몇 개월 내에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105억 달러로 두 달째 100억 달러대를 기록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고 대중 무역 적자도 13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으나 6월 감소율은 6%에 그쳐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원유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량이 27% 줄며 흑자 전환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63억 달러. 정부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가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상승 반전하면 우리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름 휴가철 이후부터는 흑자 기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론스타가 낸 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하면서 7천억 원 가까이 물어내야 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비슷한 소송도 줄줄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정부의 국제 투자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엘리엇에게 1,30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내게 된 우리 정부. 2019년부터 이 소송 대응을 위해 쓴 돈이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를 대리하는 국내외 로펌에만 99억 원이 지급됐는데 올해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취소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 판정에 따라 2,900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론스타는 또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 청구 소송도 이겨 원금 1,682억 원과 최소 300억 원 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국적 사모펀드와 투자 분쟁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정부가 받아든 청구서 금액만 벌써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해외 투자자 대우와 국내 세금 징수 체계 등 약한 고리만 파고드는 치밀함에 밀려 천문학적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엘리엇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등 비슷한 소송 5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SDS 자체가 해외 자본에 유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 대응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으면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중재에 좀 관여해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 어떤 공적인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각에선 엘리엇 배상 판정에 빌미를 제공한 국정농단 주역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고의성과 과실 정도 등이 명백히 입증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현실화하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범죄도시 3가 올해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마동석 배우가 관객이 만든 기적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더 진화한 시리즈로 관객에게 보답하겠다며 범죄도시 4에서는 더 강한 빌런과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액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마동석 형님의 그 파워로 그 맨주먹 하나로 이 빌런들을 제압할 때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범죄도시 3가 올해 첫 1000만 한국 영화에 기록을 썼습니다. 개봉 32일째 누적 관객 1000만 명 돌파로 올해 1월 아바타에 이어 역대 30번째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범죄도시 2에 이은 1000만 관객 달성으로 영화 신과 함께에 이어 쌍천만 시리즈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행부터 범죄도시 시리즈까지 5천만 배우 타이틀까지 얻게 된 마동석 배우는 관객이 만들어준 기적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1000만이 가까워지는 스코어부터 사실은 계속 얼떨떨했고요. 기적같이 생각이 드는데 물론 1000만이라는 관객이 든 이유는 아마 관객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전편에 강력했던 악당 윤계상과 손석구에 이어 3대 빌런을 맡은 이준혁 배우는 이제서야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영화계도 안 좋고 그랬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는데 신과 함께해서 이렇게 귀인을 만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 한국 영화의 침체 속에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킨 범죄도시 3. 마동석 배우는 관객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작품뿐이라며 더 강하고 진화한 4편을 예고했습니다.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빌런이 나오고요. 3편에 비해서 무게감이 훨씬 있습니다. 감정선이 조금 더 깊고 센 스토리가 좀 있고요. 영화 역사상 처음 보는 액션들이 좀 나와요.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밀수와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한국 영화 기대작들도 개봉을 앞둔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 7 등 헐리우드 대작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범죄도시 3가 이룬 한국 영화 흥행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 YTN 홍상입니다.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17세 알제리계 소년 나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시민들의 반발이 과격해지면서 나흘 밤 연속으로 폭동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99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찜통 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와 영서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제주 상간은 120mm 이상, 제주도는 최고 100mm, 전남 해안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오늘 밤 사이 제주도는 시간당 최대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23도, 강릉 24도, 울산 2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대구 35도, 울산과 포항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